인간은 멍하니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존재예요. 안녕하세요.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이런 내용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큰 목표를 가져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 등등 말이죠. 하지만 결국 성공하는 방법은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 일일 겁니다. 문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게으른 사람도 추월차선으로 올라설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일본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간다 마사노리가 스위치만 켜면 누구나 자동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는 비상식적 습관 5가지를 말해준다고 해요. 믿던지 안 믿던지 간에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습관, 항상 오디오를 듣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해온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디오를 듣는 습관이라고 말할 거예요. 취미로 오디오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한 경영자나 훌륭한 컨설턴트의 오디오, 즉 비즈니스 관련 오디오를 듣는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단기간에 성공한 기업가들을 관찰한 결과 이동시간 중에 그들은 하나같이 오디오를 듣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훌륭한 경영자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불과 한두 시간이면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한 경험에서도 배울 것은 많습니다. 오디오는 육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책으로 전달되지 않는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디오를 들으면서 얻는 효과는 단순히 지식이 느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디오를 들으면서 지식과 시간을 벌고 멈추지 않는 상상력과 행동력까지 늘어나는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제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디오 듣는 습관을 들이면요 1년에 12개월이 14개월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디오를 듣기 위해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출퇴근하는 시간이 매일 2시간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일주일이면 10시간이 되겠죠.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말이죠. 한 달이면 40시간, 1년이면 480시간이 됩니다. 보통 같으면 출퇴근 시간이 지겹고 따분한 시간이 되겠지만 오디오를 듣는 습관을 들이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생산적인 시간이 될 거예요. 인간은 멍하니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는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오디오가 흘러나옵니다. 피곤하다, 곤란하다, 걱정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되면 현실에서도 부정적인 일들만 눈에 띌 거예요. 하지만 오디오를 들으면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있던 부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오디오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오디오를 듣는 습관은 행동력 상승으로도 이어집니다. 지식에는 단계가 있죠. 단지 알고만 있는 단계,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그렇습니다.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한 번 읽고 이야기를 한 번 듣는 것만으로는 행동할 수 있는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거나 듣는 과정이 필요해요. 오디오를 틈날 때마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있는 지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집중해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멍한 상태에서 들을수록 잠재의식 속으로 더 흡수가 잘 될 겁니다. 잠재의식에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고 행동력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부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나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분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요소였다고요. 한마디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와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뇌의 관점에서 판단해도 설명이 됩니다. 뇌는 익숙한 정보에 가장 먼저 끌리죠. 그래서 지금은 경제 불황이야 라고 말하는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현재를 불황이라 느끼고 또 불황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나는 2주 만에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DM을 발송해서 1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속해 있으면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저 친구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세상에 널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속해 있는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그룹과 거리를 두세요. 부정적인 말버릇을 가진 사람과 교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공에 치명적일 것입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못하겠다, 어렵다,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멀리 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워낙 바쁘죠. 그들은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아요. 어울리는 사람들 또한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부딪혀보는 건 좋지만 멋대로 다가가는 것은 상대방에게 민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과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는 사이로 발전하고 싶다면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주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식으로 얻기만 하면 되지 라는 자세가 아니라 나를 만나지 않으면 당신이 손해예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제안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시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습관, 반드시 종이에 꿈과 목표를 적는 겁니다. 성공 법칙에 관한 책에는 항상 이런 말이 나오죠. 꿈과 목표를 가져라, 목표를 종이에 적어라. 이런 말을 보고 들어본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겨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말은 사실이에요. 도대체 왜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는 걸까요? 이것은 뇌의 메커니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뇌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고도로 정밀한 안테나를 세우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해요. 과거의 경험 속에서 그리고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성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카메라 셔터처럼 눈을 한 번에 뜨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성이 어디에 있는지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다시 눈을 감고 이제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지? 라고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눈을 뜨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인간의 뇌는 이처럼 질문을 하면 즉각적으로 눈앞에 있는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뇌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실현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어서 잠재의식의 목표로 입력시켜 놓으면 뇌는 목표 실현에 필요한 정보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답을 결국은 찾아내고야 말죠. 정보를 달달 외우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보다는 목적과 목표를 종이 위에 적어보시고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뇌는 반드시 정답을 찾고 그 목표를 실현해 줄 거예요.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작 종이 한 장과 몇 분의 시간을 허비했을 뿐이에요. 네 번째 습관,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컨트롤이 가능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말, 내가 스스로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에 컨트롤되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또 말하기만 하면 현실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겁니다. 자기 최면을 걸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기 최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목표를 종이에 적고 이것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약화시킨 다음에 반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현재 의식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의식이 개입하지 않는 때를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와 잠들기 전입니다. 이때는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지 않을 때예요. 프로그래밍 작업은 아주 간단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목표를 적은 종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좀 더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하는 다른 방법도 많지만 굳이 시간을 들여서 다른 방법을 힘들게 배우고 실행해볼 것 없이 간단한 이 방법만으로도 지금 당장 실행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 방법은 다른 책들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사용해온 것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죠. 다만 잠재의식이라고 말하면 보통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매체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남몰래 조용히 실행하고 있을 뿐이죠. 목표를 설정할 때는 현재형을 사용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나는 뭐뭐를 한다. 나는 뭐뭐가 된다. 나는 뭐뭐를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현재형으로 맞춰보는 거죠. 최면을 걸 때 당신은 잠이 온다. 당신은 잠이 온다. 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나는 뭐뭐가 된다. 와 같은 현재형 표현 형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어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이 방법은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선수라면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어포메이션, 즉 확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크게 달라지죠. 그리고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실제로 기분 좋게 웃으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우뇌가 활성화되고 잠재의식의 이 언어를 입력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기분 좋게 웃으면서 상상하는 것을 시각화라고 합니다. 어포메이션이나 시각화 같은 용어가 낯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아침 저녁으로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는 겁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해요. 머리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5번째 습관, 미래로부터 역산해서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짠다는 거, 이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에요. 저는 시각화라는 테크닉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나의 현재 상황과 실현하고 싶은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그 차이를 메워나가기 위해서예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나의 목표는 언제 실현되면 좋을까? 반년 후에, 1년 후에, 아니면 2년 후에. 자, 그러면 눈을 감고 어두운 복도에 서 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천장은 높고 서늘합니다. 주변의 벽은 전부 바위입니다. 아무래도 지하에 있는 것 같아요. 복도를 따라서 안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벽에는 촛불이 켜져 있고 그 불빛이 아른거리죠. 복도 안쪽 끝에 다다르니 엘리베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본 적 없는 거대한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자 4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올라가기와 내려가기 버튼, 미래와 과거 버튼이 있어요. 미래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문이 스르륵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는 2년 후를 향해 가요. 얼마 지나자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문이 열리고 천장이 높은 파티장이 보이죠.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의 목표 실현을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이 도착한 것을 알자 성대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자세히 보니 2년 후에 내가 서 있습니다. 2년 후에 나는 미소를 띤 얼굴로 말을 걸어옵니다. 와우, 정말 잘 왔습니다. 당신이 오기를 정말로 기다렸어요. 2년 후에 나는 계속해서 말을 잇습니다. 오늘 나는 2년 전에 세운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내가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네요. 괜찮죠? 그는 2년 뒤의 미래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가면서 상세하게 말해줍니다. 전 어제 무엇을 했습니다. 그리고 1주일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다. 3주일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다. 1개월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다. 반년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다. 1년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무엇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저는 2년 전 오늘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저의 첫 한 걸음이었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렇게 목표를 2년 동안 실현해 왔구나. 별로 어렵지 않네. 어떠신가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이렇게 저는 제가 원하는 이상과 같이 스토리를 활용해서 발상을 넓히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단계와 나아가야 할 과정들을 명확히 해놓습니다. 벽에 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는 미래로 이어지는 과정이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되죠. 따라서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벽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따라서 미래로부터 역산해서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면 벽에 막히는 상황을 제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행동력이 따라오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행동은 머리에 그려진 이미지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없는 것은 실행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연습으로 얻어진 어떤 작은 단계라도 좋으니까 첫 걸음을 떼면 그 반등으로 인해서 그 다음 발걸음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걸음은 훨씬 더 쉬워지죠. 이와 같이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시나리오 짜는 것을 습관화하시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에 이르기 위한 길은 무한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윌라 오디오북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습관 중에서 첫 번째, 오디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습관,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습관.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습관 이미 동기부여학과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요, 윌라 오디오북이에요. 제가 1년 전부터 이 오디오북을 잠재의식 프로그래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생산성, 자동화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자동화에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동기부여학과 콘텐츠도 2년 전부터 자막이 아니라 더빙으로 제작해왔던 거고요. 현재 윌라에서 무료 쿠폰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동기부여학과 무료 쿠폰 사용하시면 한 달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3개월간 50%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95%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동기부여학과와 윌라 오디오북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23년도에는 모두 달성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